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현안을 돌려 얘기하지 않고 바로 이야기한다. 직설 시간입니다. 원래 오늘은 송국건 기자, 송국건 본부장의 혼술이 이어지다가 오늘 처음으로 또 저희 직설이 또 잡아 먹어버렸어요. 당분간 이제 혼술은 스픽스 쪽에서 편성을 하는 건가요? 예, 편성이 또 예정돼 있긴 한데 저희가 당분간 너무 잘하면 저희가 먹어버릴 수도 있답니다. 네. 자, 뭐 제 얼굴은 다들 아실 테니까 제 소개는 안 할게요. 두 분과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이자 대한민국의 뛰어난 법조인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대타로 나와서 홈런 치고 갈 신인규입니다. 와, 좋습니다. 누가 대타였는데 원래? 누가 했는데? 아, 본인 소개를 아직 안 했습니다. 아, 네네. 예, 예. 홈런 죄송합니다. 예, 홈런 7 신인규와 함께 하고요. 요즘 뭐 빡신당의 당수이자 또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자 임세은 식당의 또 식당 주인으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임세은 식당 주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임세은입니다. 요즘 뭐 네. 스케줄이 워낙 바쁘시다고 지금도 생방송 1분 전에 들어왔어요. 아니 뭐 차가 밀려가지고 그거는요. 예. 어쩔 프로로서 수 없이. 핑계가 아닙니다. 아, 예, 제가 어제 야간 식당을 또 열었어요. 와, 제가 봤습니다. 어제 12시 넘어서 라이브를 돌리시더만요. 그냥 한번 야간 식당 열었는데 와, 많이 사람분이 그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네. 중간에 못 끊고 네. 조금 1시 넘어서 이제 식당 문을 열었더니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얼굴도 붓고 목도 지금 상태가. 아니 근데 요즘 아니에요. 살짝 어려워요. 그 의전 서열이 당 대표들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뭐 빡친당이 뭐 원내 의원은 없지만은 그래도 당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살짝 어려웠습니다. 잘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예, 더 잘하겠습니다. 네, 저희 셋은 오늘 분장도 받지 않고 이렇게 방송에 임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스픽스 네, 지금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조댓글 안 하신 분들은 해주시고요. 사실은 그 대구 스픽스도 열려 있습니다. 스픽스 말고도 대구지사가 있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에 맞서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대구 스픽스도 함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야, 뭐 이거 주제가 오늘 너무 무거운 주제가 많은데 아유. 그냥 가볍게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우리 신인규 대표는 어떻게? 예, 뭐 저는 요즘에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뭐 전당대회는 끝이 났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정당 개혁이라고 하는 하나의 아젠다를 가지고서 우리 국민의힘을 좀 더 바로 세워야겠다라는 일념하에 국바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도 국민의힘이 도대체 왜 바로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바로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제일 답답해 아주 그냥. 예, 뭐 저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고요. 뭐 저도 사실 의욕만 갖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뭐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나름의 또 수확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게 얼마만큼 우리에게 과제가 산적한지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또 제가 요즘에 유튜브 활동도 또 해가지고 그렇죠. 시방쇼라고 예. 시사방망이 쇼도 요즘 열심히 제가 나가고 있고 네. 뭐 여러모로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시사 방망이 쇼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두 분 다 시방쇼입니다. 유튜브와 아주 가까우신 분들입니다. 시방쇼 사랑해 주시고 임세은 식당도 사랑해 주시고 더불어서 민생경제연구소에서 함께 하시는 안진걸 TV도 살짝 먼저 가요? 뭐 거기까지 광고를 해요. 아, 거기 예, 예. 구독자도 많은데. 스픽스를 많이 사랑해 주시면 그냥 됩니다. 예, 네, 그저 스픽스. 스픽스를 많이 네, 스픽스 그저 50만. 네. 스픽스를 사랑해 저도.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자, 우리 임세은 식당의 식당 주인은 요즘에 왜 이렇게 바쁘신 거예요? 제가 요새 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너무나도 창피한 국격을 훼손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굉장히 민망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피하면 다 국민의 몫인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이제 윤석열 퇴진과 이 한동훈 윤석열 집단의 퇴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느라 제가 밤낮 없이 뛰고 있습니다. 예, 저기 우리 임세은 식당 주인님 네. 나가시는데 잠깐 그 네임 좀 다시 보여줘요. 괜찮아요. 잘못 나온 게 난 웃겨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괄호 전 이거 붙이려고 했었어요. 아니 괄호 안에 빈 공란이 있길래 나는 뭘 나이를 넣으려고 쓰려고 했었나? 했나? 설마 나이를 쓰려고 했나? 나이는 안 됩니다. 뭘 쓰려고 했나 궁금했어요. 나이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뭐 지금 얘기 우리가 입을 이제 막 풀어가는 단계인데 이제 막 500명이 되려고 그래요. 네. 감사드리고요. 아니, 그 당직은 맡으셨어요? 당직. 저는 평당원이고요. 제가 책임당원입니다. 예, 선거권이 있고. 뭐 어디 당직이요? 아니, 국민의힘 이제 전당대회 당- 끝났는데 이제 당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직. 매기는 거예요, 뭐예요? 살짝 매기신 것 신인규 같습니다. 변호사한테 지금 매기는 거예요? 예, 저 당직 없습니다. 네, 당직은 아니. 없지만 더 명예로운 제가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아유, 또 이끌고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열심히 당직보다 더 저는 소중합니다. 아니, 제가 오늘 방송에 나가서 이제 국민의힘이 김기현 호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이렇게 뭐 통합 연포탕 끓여야죠. 연포탕 할 것이냐 해서 네.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이른바 이준석계
천하람, 신인규, 예. 뭐 이준석 등은 네. 그냥 살아있는 낙지를 끓는 물에 넣지 않겠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 팔팔 끓는 물에. 살아있는 상태로. 살아있는 끓는 물에 넣어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말을 해서 제가 걱정이 됐어요. 그러면 연포탕은 누가 먹습니까? 국민이 먹습니까? 윤핵관이 먹습니까? 윤회까지 먹는 거죠. 지금 신인규 변호사가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저기 최고위원으로 들어갔다는 분 뭐 한 명 가지고 연포탕을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승민계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 잠깐 네. 나왔었는데 필요 없고요. 뭐 저도 사실 필요 믿지 없고요. 않습니다. 신인규가 들어가지 않는 한 연포탕은 없다. 맞습니다. 전 그렇게 믿고 있고요. 뭐 저도 낙지지만은 이렇게 잘 안 잡힙니다, 제가. 이렇게 낙지도 이렇게 사냥을 해서 그럽니까? 잡아서 식당 아주머니가 이렇게 산채로 넣거든요, 연포탕 할 때. 네, 네. 말랑말랑하면서 이제 낙지가 익어가는 건데 아, 저 잘 잡히지 않는 낙지이기 때문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네. 바쁜 두 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치 현안들 돌려 얘기하지 않고 바로 까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뭐 500분 넘게 계속 함께 해주고 계시고 뭐 뚜시 따시 빠시님 진짜 이거 닉네임이에요? 이제 수산물 못 먹어 뭐 이런 댓글 주고 계시고 진추아님, 김경자님, 콩냐님, 노린재 선비님, 권재희님, 사랑앤 이별님, 그리고 이창노님, 마음하나님, 찐짬뽕님, 또 누가 계시나? 최방수님, PJK님, 블루오션님, 미사송님 또 계시나요? 네, 골통님, 이윤재님, 여름엔 수박님 모두 감사드리고 네. 댓글과 슈퍼챗 열려 있습니다. 두 분과 관련된 질문도 좋고요. 오늘 주제와 관련된 질문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한 저는 뭐 실시간으로 다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의 질문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 이거 너무 강합니다. 사실은 최근의 이슈만 일단 얘기할게요. 뭐 저희가 뭐 국무회의 발언이나 뭐 그 이후에 있었던 일본 언론의 반응을 따와가지고 비판하는 것도 뭐 저희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어제는 요게 좀 강했어요. 한국의 야당이 부끄럽다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요. 참나. 아니 초당적으로 일본에 있는 정당들은 이렇게 일본 정치와 일본의 어떤 총리의 정치를 밀어주는데 아니 왜 우리 정치는 네. 이 모양 이 꼴이야? 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대통령의 언급이 하나 네. 있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멍게 얘기를 한 거야 만 거야. 멍게 얘기를 한 거야 만 거야. 네. 미야기현의 멍게를 우리가 수입한다 어쩐다 뭐 수입 재개와 관련된 논의가 일한 의원 연맹 측에서 대통령을 만나서 있었는데 우리 대통령실 관계자가 동영상은 그만 촬영해달라. 네. 이런 이제 기사가 있어가지고 어제 화제였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신인규 대표께서는? 우선은 그 한일 관계에 대해서 저도 좀 총평을 하자면은 네. 이번에 그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서 먼저 선 제시를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대한민국이 대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한다라는 그 부담, 그리고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고 국내적으로도 많은 반발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외교적인 결단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일본으로 간 거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외교라는 것이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면서 서로 이제 실리를 교환하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어디 가서도 물건 살 때 그 바가지 쓰면은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불쾌하죠. 그 기분 나빠서 그 식당 안 가고 그 가게 안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하고 이렇게 딱 계산서를 놓고 딱 대조를 해보니까 공동의 이익을 보는 것들이 여러 개 보이고 우리가 단독적으로 이익 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일본도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큰 뭐 선물을 받았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일본도 그동안의 수건이었던 뭐 배상 문제라든지 사과 문제 이런 명분적인 이익에서 일본은 모든 거를 다 취해갔거든요. 그렇다면 균형점을 잡았을 때 오히려 실리적인 면에서는 대한민국이 조금 더 받았었어야 되는데 이건 조금 더 받아오지 못한 게 아쉬운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걸 다 내줬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런 식으로 우리 지갑을 홀라당 털어먹으면 어떡하냐. 이거 굉장히 좀 불쾌하다 지금 이런 여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리적인 면에서도 뭐 이따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많은 손해를 좀 본 것도 사실이고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입니다. 그 절차적인 면에서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검사 생활 오래 하셨고 네. 특히 특수부 수사를 오래 했잖아요. 검사 수사의 핵심이 그겁니다. 밀행성, 그 신속성입니다. 근데 외교도 밀행적이고 신속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은밀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야당과도 소통하고 하면서 컨센서스를 가지고 가서 해도 이게 어려운 건데 아주 은밀하게 뚝딱뚝딱 해가지고 그냥 신속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수수사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외교라든지 특히 정치 이런 면에서는
특수사 하듯이 하면 안 된다. 전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외교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정치에 이용하려고 지금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의 말에 따르자면 지금 반일 감정주의, 적대적 민족주의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제가요? 네.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이제 민주당 가라고 또 이어서 공격이 나오고 저는 이제 가짜 보수라고 또 할 테지만은 네. 보수 참칭. 이게 전 이렇게 봐요. 외교에 있어서 뭐 우리가 과거 지나온 아픈 역사 아닙니까? 거기에 보수와 진보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한일전 할 때 다 응원하지 않습니까? 한국을?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무슨 진영이나 이런 걸 좀 떠나서 외교, 경제, 저 이런 두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좀 진영을 넘어서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아,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너는 누구 편이야?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누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 그 문제 제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고 반박을 하거나 토론을 하면 될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전 건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격히 공감하면서 이렇게 공감을 해버리면 적대적 민족주의자, 정치에 이용하려는 세력 중에 하나로 또 되겠죠. 뭐 저는 뭐 정치는 아닙니다만 그러면 안 됩니다. 전 반일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일본을 좋아하는데요. 예? 일본 영화도 좋아해. 돈가스 주로 드신다고. 돈가스도 오므라이스 좋아해. 좋아하시나요? 오므라이스는 요즘 안 먹어요. 네. 하지만 어쨌든 일본 문화를 또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반일 뭐 어떤 뭐 종족주의자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 자, 어쨌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적대적 민족주의자, 반일 감정주의자의 한 명인 임세현 소장의 얘기도 들어봐야죠. 아유, 뭐 예. 저는 그냥 국익을 생각할 뿐이고요. 뭐 반일 이런 거는 감정 아, 없습니다. 국익을 이용하는 국익을 생각하는 건 국익을 대통령이랑 똑같네. 국익을 사랑하고 국익이 가장 중요시하다 생각하는데 아까 신인규 우리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 중에 저는 대표라고 해줘요. 대표 죄송 네. 신인규 대표 얘기하신 거 저는 일리가 있는 말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뭐 밀행 그 외교는 밀행이고 신속해야 된다 그 말에 사실 동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뭐 검찰에 했던 짓을 그대로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 근데 밀행으로 했느냐? 근데 정말 진짜 외교는 물밑에서 사실 다 이루어 놓고 갑니다. 예를 들어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면 정상끼리의 이런 만나기 직전에 사실상 이런 일부 실무진, 핵심 실무진들이 미리 만나서 우리가 어디까지 합의를 하고 어디까지 조율하고 그리고 어디까지 어떤 단어를 쓰고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다 조율해서 만남은 최종 단계예요. 거기서 이런 거 한 거에 대한 확인 정도입니다. 이 정상. 근데 지금은 사실 내버려서 다 그냥 내 패를 다 깠습니다. 대통령이 가서. 가기 전에 이미 가기 대통령이 전에도 이제 까고. 쫙 보여줬어. 가기 전부터 그냥 정말 그 바바리맨처럼 쫙 보여줬어. 지금 다 보여줬어요. 보여주고 검찰에서 늘 쓰던 거 있지 않습니까? 피의 사실 그 흘리는 거. 아. 슬슬 다 흘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이 야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리는데 설마 그러겠어. 거짓이겠지? 요거 이제 흘린 대로 가가지고 똑같이 하고 오는 거 아니야? 근데 똑같이 하고 왔어. 똑같은 거 아니야, 플러스 더 이상. 알파를 하고 왔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말씀하신 그 밀행과 신속에는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이미 합의되지 않은 일들도 저는 그 대통령이 감정적으로 폭탄전자 뭐 기분 좋아서 그냥 다 한 것 같다. 너무 아마추어적인 그냥 술집에서 야 한 잔에 야 내가 너 오늘 기분 좋게 5만 원 줄게 막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외교를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이 듭니다. 이 적대적 민족주의자 같은 추측이 이라고. 됩니다. 추측. 이거는 이제 조금 너무 좀 각을 세워서 지금 우리 임세은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예. 뭐 그렇게 뭐 5만 원 주듯이 뭐 그렇게 했겠습니까? 네. 그건 아닌 거고 예. 저는 조금 이런 폭탄주 좀 실컷 전략적인 먹었대잖아요. 면에서 저는 상당히 좀 미스가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 한일 관계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상당히 좀 굉장히 대립이 심했고 거의 외교적으로도 교류가 없었잖아요. 그 교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으르렁하면서 싸웠던 이제 그런 단계까지 갔던 걸 우리가 전제로 봐야 된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깊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외교안보 위기부터 해가지고 뭔가 한미일 그 공조 그걸 좀 더 강화해가지고 국익을 좀 도모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것인데 저는 그 생각까진 좋아요. 동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열자라는 것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교전이잖아요. 외교전. 그렇다면은 상대 기시다 총리 어떤 사람입니까? 외무상까지 지냈던 93년도부터 정치를 하신 분이고 그렇죠. 아예 집안도 정치 집안이에요. 네. 이 굉장히 정치라고 하면은 아주 전문적이고 솔직히 말하면 약간 여우 같은 그런 아주 꾀돌입니다. 꾀돌이. 근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 다급함과 그 진정성을 제가 폄훼하고 싶지 않은데 예. 절차에서 너무 우리가 소위 말하면 홀라당 베껴먹은 것처럼 이런 결과가 나와버렸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결과적으로는 이건 책임을 이거 물어야 되는 것이고 보다 본질적으로는 저는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해봐야 된다. 이게 외교에 대해서 이번에 한일 관계의 그 실익 없는 외교도 가장 큰 그 클라이막스지만은 과거에도 대통령 해외 순방을 한 5번 나가셨거든요. 5번마다 문제가 없었던 해외 순방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지율 같은 것이 원래는 전통적으로 해외 순방 다녀오시면은 그렇지. 어느 정부나 다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한 2, 3% 올라가요. 여긴 떨어져. 근데 우리는 계속 떨어지고 걱정해,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갈 걱정해. 때마다 떨어져. 나갈 때마다 걱정해.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네. 제발 이번에만 좀 실수하지 실수하지 마라. 않아달라고 다들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시는데 제발. 근데 저는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진 그 진심과 진정성까지 의심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빈손이 됐고 일본은 너무 많은 것을 다 얻어가 버렸어요. 그럼 여기서의 무너진 국민들의 자존심과 우리의 실리 여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이걸 앞으로 풀어나갈 것이냐. 그리고 한미일의 공조가 더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북중로도 더 강화되는 것이거든요. 예. 이러면서 이 동아시아의 이런 좀 패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안보 위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가 국민들이 묻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전 정부는 답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한미일 북중로가 각을 세워서 어떤 양자구도로 가버리면 안보 비용은 높아질 것이고 그거에 대한 지정학적 위기는 사실 대한민국이 다 부담할 가능성이 높을진데 좋아 이렇게 가더라도 이걸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일단 로드맵이 전 눈에 안 보이고 만약에 간다는 이 결정을 한 것도 저는 좀 반대입니다만 굳이 이렇게 갔어야 됐냐라는 네. 의문점이 저한테도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아무튼 너무 좀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너무 많이 주시고 여기 이제 숟가락 올리시기 때문에 자 KG83님 큰돌이가 멍게 보고 웃는다. 기시다. 여야 다 모여봐. 물 건너서 호구 한 마리 와서 이렇게 또 이제 비판을 해주셨고 풍우님 야 좋은 말씀 주셨네요. 그렇지 패널 수준이 이 정도는 돼야지. 아우 감사합니다. 자 다니엘라님 국익 2번 생각했다가는 나라가 산산조각 나겠네. 진짬뽕님 세 분 다 귀염귀염. 저희가 사실 그 여기 스픽스에서 볼 수 있는 연배 중에는 제일 애기들입니다. 아예. 삐약삐약. 삐약삐약합니다. 네. 다른 어르신들은 너무 좀 쉰내가 나죠. 저희는 이렇게 파릇파릇해. 점심 먹을 때 그래도 먹으면서 마음 편히 볼 수 있는 다른 분들은 막 이제 쉰내 나려고 이렇게 그러죠. 하시죠. 새싹반인데. 새싹반입니다. 새싹반, 네. 새싹반. 여러분과 잘 통할 수 있는 무럭무럭 잘하고 있습니다. 새싹반. 또 그분들은 댓글 이렇게 열심히 안 읽어줘. 네. 저희는 또 가능해. 그리고 자. 그분들은 서로 말하려고 그래. 아 맞아. 말이 길어. 네. 우리 티키타카 좀. 저희는 우리 이제 좀 우린 양보도 하고 약간 스페인 축구, 들어주기도 스페인 하고. 축구식으로. 그렇죠, 약간 그렇죠. 패스를 네, 주고받는. 네. 짧은 호흡으로 갈 수 네. 있는 젊은 감성의 방송. 저희가 이 12시 방송 잡아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니엘라님 멍게 조약, 오므라이스 조약 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그러면 조금 좁혀가지고 자 요거 계속 나올 얘기이기 때문에 네. 할게요 그냥. 저는 위안부 얘기 이미 언급됐다고 보고요. 네. 이거 뭐 정부가 부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다 심지어 외교부 당국자 발로 위안부 얘기가 된 것으로 기사가 릴리즈가 됐다가 다시 이제 그 덮어버렸거든요. 네. 없다는 식으로. 기사 나온 거 다 찾아보시면 그 외교부 당국자 말로 이미 나온 거 있어요. 고위 당국자 말로. 그거 찾아보시면 돼요. 위안부는 언급됐다. 합의 존중한다는 식으로 이미 정부 입장 공식적으로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언급 안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독도 언급됐다. 멍게 언급됐다. 후쿠시마 수산물 언급됐다 등 요거를 좁혀봅시다. 독도, 멍게, 후쿠시마 수산물 언급됐을까요? 임 대표님? 저는 언급됐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됐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우리 대통령실의 문제는 뭐냐면요. 일단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중요한 외교 현장에서 어쨌든 국익과 관련된 중요한 일들이 지금까지 일련의 사태들이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매번의 외교 현장에서 이제 외교에서 발생한 결과들에 대해서 국민께 제대로 설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미국과의 이제 정상과의 교류에서도 과연 우리한테 어떠한 제대로 된 설명을 한 적이 있나. 심지어 이제 바이든 날리면을 그 모든 걸 날려먹었긴 했지만 그것도 제대로 날리면이니 발리면이니 뭐 바이든이니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뭐 우리 보고 잘못 듣고 있다만 얘기를 했었어요. 뭐 단적인 예는 그렇고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될 권리가 있거든요. 국민들은. 과연 우리가 이게 어쨌든 큰 세금을 쓰고 대통령이 해외를 가서 정상을 만나고 뭔가를 협상을 하고 왔어. 그럼 우리나라도 우리한테 뭔가가 이득이 있거나 아니면 손해가 있거나 어떤 우리나라 영향이 있거나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미국, 일본 이런 나라는 중국 뭐 이런 나라는 우리랑 가장 교류가 활발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의 대통령실은 뭐 국민께 설명 플러스 야당한테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죠. 예전에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지난 정부에서는 이렇게 외교를 갔다 오면 순방을 갔다 오면 여야 대표들, 원내대표들, 뭐 지도부 다 모여서 이번 성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도 하고 질문에 답변도 하고
뭐 비판받을 것은 비판받고 그럼 이건 이렇게 풀어보자 하는 일정한 토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께 이번에는 이런 성과가 있었구나라고 설명이 되는데 네.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그런 건 전혀 기대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 해명하기 급급합니다. 그거 아니다. 그런 적 없다. 이거는 그렇게 의제에 안 올라갔다. 공식 의제는 아니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의제는 안 올라갔다 치면 얘기는 있었냐? 얘기는 있었냐? 그치. 그럼 그거에 대해서 또 말이 엄청 길어요. 그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게 이런 거지. 멍게 나온 적 없다고 하니까 그럼 멍게 말고 다른 건 나왔냐? 그러면 해삼은 나왔냐? 그치. 해산물은 나왔냐? 왜 이런 등등의 명확한 메시지가 국민께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국민께 정말 와닿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정상회담, 정상들끼리 대화를 공개하는 게 아무튼 공개하는 게 불가한 게 원칙이라면 이란 의원연맹이랑 윤 대통령이 있었던 자리에서는 정상회담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그건 공개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그러면은 어차피 신 대표한테 물어볼 거니까 요것도 그럼 방법론으로 민주당이 지금 국조하자고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면 국조 말고도 뭐 국회에서 비공개로 의원들에게만 공개하는 방향도 있고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알아낼 수 있어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만약에 정말 디테일하고 좀 민감한 외교 안보 사안이 있다 하면 이거는 외통위 차원에서 비공개로 전문을 공개를 하거나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무리 비공개로 이제 뭐 환담 형식이라 하더라도 통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기록이 분명히 있어요. 100%. 그게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기록물이라도 공개를 하는 거예요. 외통위를 통해서. 그럼 이제 의원들끼리 뭐 상의를 해서 이게 정말 국민께 알려야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우리끼리 좀 해결한 사항인지 판단을 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적절히 발표를 하면 그럼 어쨌든 국민은 그거를 듣고 의원들이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은 적어도 이 사실을 알고 판단을 한 거다라는 그 정도의 믿음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동접 1000명 감사드립니다. 빨리 들어오셨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근데 윤핵관들은 방송 나와서 이렇게 이제 역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정상들끼리 대화한 거 이제 그 멍게 얘기는 빼고 뭐 독도나 위안부나 이런 수산물 얘기를 솔직히 남북 정상회담 대화로 까라고 했을 때 민주당 당시에는 반대하지 않았냐? 그 국가의 기밀을 어떻게 공개를 하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뭐 이제 그 노무현 뭐 김대중 그 저기 북한의 지도자들이랑 정상회담하고 왔을 때도 막 뭘 팔아 넘겼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개하라고 했을 때 민주당이 반대한 거랑 우리도 똑같다. 어떻게 정상회담 그거를 공개하고 아무튼 국가 기밀을 얘기를 하냐라고 윤핵관들이 반대하던데. 뭐라고 그러니까 얘기하셨어요? 그 기록물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이게 국가 기록물로 들어가서 뭐 30년인가 15년인가 그 열어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래도 거기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의원들께 브리핑도 되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외교적으로 너무 불리하거나 소위 말하면 나라를 국가의 근간을 이룬 예를 들어 영토, 주권, 국민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뭔가 이상이 있는 일들을 했다 하면 이 부분은 당연히 뭐 그 관련 상임위에서 공개하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다만 이게 비공개로 뭐 공개를 하는 방법을 취하더라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상 지난번에 그 서해 뭐 공무원 피납 사건 그때 그 SI 정보를 다 청취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공개를 할 수가 없는 정보거든요. 그때 국방위에 있는 의원들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번에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국정원이 국회 가서 정보 보고를 하면요. 관련돼서 여야의 간사들이 들어가서 청취하고 국민들께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합의해서 공개를 한단 말이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얼마든지 이번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제 여러 이제 의혹이 있는 아까 얘기했던 영토, 주권, 국민의 이익 이제 이런 것들은 공개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의견이셨고 우리 신인규 대표가 보기에는 어때요? 이거 일단 첫 번째 독도, 멍게, 후쿠시마 수산물 이거 언급됐다 안 됐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이제 의혹들이나 이런 게 있다면 국민들께 어디까지 알릴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알려야 되느냐 이제 요 해법을 논의했단 말이에요. 지금 수준 높다. 근데 뭐 저는 사실 뭐 어디까지 언급됐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길은 없고요. 양 정부가 어느 정도 그 합의된 선에서 발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 발표를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 입장은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지금 아까 임세현 대변인께서 이제 정부가 말이 많다 말씀하셨고 저도 어제 대통령 그 국무회의 말씀을 보니까 23분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유명인 중에 그 박찬호 선수 있지 않습니까? 박찬호. TMT라고 부르는데
TMT 정부 아니냐, 박찬호 정부다. 좀 아.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고. 아, 요거 집에서 혹시 계획하고 왔습니까? 어제부터 제가 좀 생각을 어제부터 했던 밀고 건데, 있군요. 박찬호 정부다. 뒤에 피 나거든요. 아, 사실은. 예, 그래서 예. 일단은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는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민주당도 한번 당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는 그거 당시에 이제 보수 정당에서 예. 막 오픈해라라고 하고 정치적으로 뭐 활용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잘못된 것이고 예. 민주당도 그때 당시 한번 당해봤을 때 이게 정상 간의 어떤 결정과 또 그걸 다 아까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내막적인 뭐 배경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다 오픈했을 때 실익도 있지만 또 침해되는 또 비용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는 조금 이렇게 공개까지 나가는 것은 좀 무리한 요구 아니냐라는 생각을 일단은 하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외교에 대해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이 권한을 갖고 있죠. 그리고 결단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국민들이 선출을 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 따르면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권한을 위임한 것을 본인이 5년 동안에 대리해서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예.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된다. 근데 지금처럼 국민의 뜻과 괴리된 상태로 본인만의 독자적인 결단을 통해서 어떠한 외교적인 문제, 역사적인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것은 예. 전 상당히 이거 오만해 보일 수 있다.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여론을 세심하게 살펴야 된다고 보고 이번에도 뭐 연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뭐 위안부 문제, 뭐 독도 문제 나왔냐 안 나왔냐 이런 게 지금 쟁점이잖아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얘기가 나왔냐 안 나왔냐가 핵심이 아니라 네.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저자세로만 나갔을 때 앞으로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 일본이 걸고 넘어지면 이제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역사 왜곡 문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있고 뭐 초계기 비핵 문제도 있고 산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 우린 더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저는 일본과의 관계도 좀 균형 있게 가야 된다. 좀 기조 전환을 전 촉구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많은 저희 시청하시는 1,200분 중에 절대 다수가 네. 물론 그 얘기가 나왔냐 안 나왔냐가 본질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신인규 변호사 개인적으로는 독도, 멍게, 후쿠시마 수산물 실제 나왔을 거라고 추측합니까 안 합니까에 직격을 듣고 싶은 것 같아요. 직격이요? 예, 직설해 주십시오. 근데 이거는 나왔어 정말- 안 나왔어? 이거는 제가 알 수도 없거니와 그냥 제 내피셜이지만은 내피셜로 해줘요 그래도. 뭐 그냥 은은히 지나가면서 그냥 은은히? 뭐 은은하게 예, 했는데 모른 척했다 대통령이. 은은하게 그냥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는 못하겠지만은 예. 글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추측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 큰 의미가 있을까? 아니야 의미 있어. 우리는 의미 있습니까? 있으니까 아니까 개인의 추측을 해줘요. 그러니까 독도 나왔을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조심스럽다.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 이건 아. 제가 뭐 들은 게 아니고 어. 그냥 말 그대로 상상의 영역이고 전 지금 추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저도 네.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두 분의 이거. 의견과 완벽히 동의하고요. 물론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독도, 멍게, 후쿠시마 수산물 제가 좀 신 변호사의 의견 대신 받아서 해드리자면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디까지나 언론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뭐 이제 추측이 가능한 영역은 뭐냐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답변이라는 건 그리 복잡하게 하면 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모습이나 실제 주말에 나와서 김태호 차장이나 저기 박진 외교부 장관이 앵커의 질문에 답변하는 거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분명히 뭔가 있다. 뭐 있다. 나왔다. 왜냐하면 안 나왔으면 절대 안 나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 기억에는 없다. 이거 일단 구리죠. 두 번째로는 공식 의제에는 없었다. 이거는 일단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인터뷰 잘 찾아보십시오. 지금 정부가 아니라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장관들이 나와서 아주 아무튼 그 국내 쟁점이 될 만한 사안들을 국민들을 설득하고자 나온 인터뷰를 다 찾아보십시오. 그런 인터뷰는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예민한 사안이어서 돌려 얘기하지 않고 직설을 하거든. 근데 거기서 내 기억에는 없다. 요거는 그러니까 실제 당국 책임자들이 이런 식으로 답변 안 해요. 네. 이거 제 기억엔 없어요. 맞아요. 진짜 내 기억에 없어. 내 경험상 없어. 냄새가 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냄새가 난다는 거지. 요거는 이제 얘기를 하고 요건 본질이 아니라고 제껴두더라도 네. 두 번째입니다. 일본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가 대통령이면 야 씨 이거 뭐야. 일본 대사 불러. 그럼 뭐 하는 거야? 야 씨 뭐야. 지금 장난해? 들어와 이거. 야 우리가 어제 기시다랑 소맥 말고 왔는데 뭐 하는 거야 이 새끼들. 그렇지. 불러. 야 그 대사 YS가 불러. 되잖아. YS가. 그렇지. 당 빼야지. 당 거르장머리를 빼. 고쳐준다. 그렇지. 거르장머리를. 우리 대사관 저기 빼. 신인규 대표가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YS. YS처럼 닭의 야 모가지. 이 새끼들 뭐 하는 거야? 대사 불러.
이 새끼들 지금 정상들끼리 만나고 하는데 장난하나? 그럼 일본 정부가 일본 언론한테 이거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지들이 해명하라 그래. 하고 사과하고. 대사가 와서 사과하고 뭐 하는 거야? 씨.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 그게 국민의 정상이죠.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쓸 거 아니야. 그거 동의합니다. 전 그죠? 동의합니다. 예, 동의해요. 이 얘기를 이제 신 변호사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예, 정말 네. 정확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 아주 왜 이렇게 뱅뱅 돌려? 자리를 바꿀까요? 자리 아니에요, 바꿔도 될 것 아니에요. 같은데. 말씀을 너무 잘 정리해 주시니까 예, 너무 맞는 말씀이시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명분도 잃었기 때문에 이런 독도나 이런 문제 만약에 나왔다고 한다면요. 전 안 나왔다고 일단 뭐 나왔나 안 나왔나 전 모르지만 나왔다면 이거는 자리 박차고 나왔어야죠. 그렇지. 자리 박차고 나와서 뭔 생각하고 있냐 지금. 나왔어야 된다고 밥 생각합니다. 차고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 대통령실이 국내 정치 용으로라도 쇼는 해줘야 될 거야. YS 정치는 원래 스타일로. 쇼니까 YS 스타일로. 네. 야 우리 무시하는 거야 뭐야 일본 당신들. 우리 이거 기존에 있던 합의 다 없어? 그렇죠. 다 물러. 아니 오므라이스 다 뱉어야죠. 오므라이스야 나 그렇죠. 지금 개워낸다. 내가 지금 화장실 가가지고 내가 지금 토하고 온다. 짜증나게 내가. 하면 뱉어야죠. 야 수출 규제 합의 없어 씨 안 해.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맨날 왜 이렇게 던져대? 아니 그러니까. 아니, 되게 그러니까 리얼하게 이런 잘하신다.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사실상 우리가 말로는 합의라고 했지만 우리가 선물 보따리 다 들고 가서 그냥 갖다 바친 거잖아요. 근데 갖다 바친 거는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빼앗긴 물건은 되찾을 수 있는데 맞아. 내가 준 물건은 찾을 수가 없다. 그거 좀 명언이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일본에서 먼저 요구하는 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먼저 강제징용도 먼저 해법 마련해서 얘들아 우리 이렇게 할게.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걸 해서 우리가 우리 기업 삥 뜯어서 줄게. 우리가 먼저 해놓고 일본이랑 합의도 안 하고 우리가 먼저 선언합니다. 갖다 준 거죠. 그리고 뭐 지소미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정보 너나 다 줄게. 그리고 뭐 이 수출 규제도 너의 WTO 제소한 거 우리가 먼저 풀어줄게. 우리가 먼저 다 갖다 준 거예요. 그럼 명분이 하나도 없어요. 외교라는 건 내가 이만큼 쥐고 있어서 하나씩 찔러보면서 야 너 이거 있어? 그래 나 이거 줄게. 이러면서 하나씩 하는 게 외교예요. 아 근데 좀 정정해야 49대 돼. 51의 싸움. 정정해줘. 정정해야 돼. 정정. 왜냐하면 다 준 건 아니고요. 공동의 이익을 본 거죠. 그러니까 지소미아도 우리도 주고 일본도 받고 셔틀 외교도 우리도 갔다가 저기도 받고 수출 규제도 우리 풀어주고 우린 WTO 취소하고 그러니까 똔똔으로 끝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우리가 믿지고 팔았다. 미쳤다. 똔똔이야, 아 그 무슨. 얘기고 저 이 얘기할게요. 자 똔똔이 그래, 아니야. 그래. 아이, 똔똔이야. 둘이 안 근데- 맞는 게 있어. 난 너무 똔똔 좋아. 잘못했다. 잘못했다는 거고 제가 이 얘기만 할게요. 미래지향적인 관계 저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건 임세훈 대변인도 전 동의할 거라고 봐요. 미래지향적인 관계만 놓고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비유를 하자면은 이 관계라는 건 말입니다. 뭐 저야 뭐 아직 결혼 안 했지만은 두 분은 뭐 결혼했으니까 더 잘 아시겠네요. 결혼을까지 가기 아니, 의외로 위해서는 결혼해도 모를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연애도 하고 소개팅도 했다가 연애도 하고 서로 또 약혼도 하고 그러면서 결혼까지 꼬린을 하는 거잖아요. 상견례도 그렇죠. 하고. 네. 근데 이거는 그냥 만나자마자 그냥 내 짐 다 싸두고 그냥 집에 들어간 꼴이에요. 결혼식도 안 한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렇지. 굉장히 어떠한 목적지향적으로 어떤 목적을 딱 설정해 놓고 앞에 있는 앞단의 과정들을 다 생략해 버린 이런 꼴이에요. 굉장히 무리했다. 그러면 결국 그 결혼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좀 미리미리 이렇게 절차도 밟고 서로 소통도 하고 어느 정도 의견 합치를 이뤄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나 너 좋아하니까 우린 결혼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집에 들어간 거야 그날 그냥 밤에. 집에 그렇지. 들어가서 스토커지, 스토커. 집에 있는 잡기 다 싸고 스토커지, 재산 스토커. 다 갖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나랑 한 번만 살게 해주세요. 난널 좋아하니까. 그러더니 그거 안 된다고. 여기서 야 너 집에 있는 거 더 갖고 와. 우리 결혼식 했냐고. 나 못 갖고 왔는데 야 나가 소방 받는. 연애부터 하자고. 이런 느낌이라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연애부터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 아, 비유가 너무 괜찮았다. 비유가 비유 괜찮다. 찰떡이네. 비유 오늘 괜찮았다. 오늘 신비한 내가 이 비유 비유가 어째 쓰겠어요. 박찬호 정부와 와, 더불어서 그거 기억해주니까 좋다. 연애에 빗댄 거 너무 좋았고요. 저도 네. 사실은 이걸 이제 연애에 빗대자면은 우리가 뭐랄까 일방적인 연애가 있고 쌍방의 감정이 교류되는 소통 연애. 소통되는 연애가 있습니다. 건강한 근데 연애지. 한쪽이 애정에서 그러니까 사랑에서 우위에 선다.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사랑해 하는 쪽이 덜 사랑하는 쪽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이걸 이제 핸들링하기가 덜 사랑하는 쪽에서 어라 이거 봐라 얘가 나를 너무 엄청 좋아하네. 너무 쉽고 아니 재밌지. 다 까 보여주네 막 아니 집에, 가져가라 막 집에 이러잖아. 갔어. 집에 갔어. 막 이미. 가져가라 이러잖아. 그러면은 뭐야 이거 내가 편할 때 내가 불러가지고 과실 따먹고 할 수 있겠는데 싶잖아요. 함부로 할 수 있죠. 함부로. 그러니까 이제 외교를 우리가 지금 빗대가지고 과하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래버리면은 그 또 주변에 다른 친구들이 있어. 다른 이성 친구들이 쟤 보면서 저쪽에서 이제 깨지면 내가 한번 굴려 먹어볼까?
노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이제 그 강대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 저거 되게 연애 쉽게 하는데 내가 한번 이렇게 꼬셔가지고 내가 한번 또 골려 먹어볼까?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연애를 하면서도 집안을 풍비박산을 내놓고 이제 연애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반대하는 결혼하는 거죠. 아유 참. 아니 그래서 저도 아니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실리적인 면에서 저는 좀 비판할 점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니까 그 정도는 뭐 합치를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합치를 뭐 서로 또 이제 이 자리에서 합치를 해주신다면. 아니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아니 뭐 우리 네. 정부가 못하는 협치 두 분이 하면 좋지 뭐. 두 분이 서로 잘 대화를 나누시고요. 예, 많은 분들 벌써 1,300명까지 갔다 왔어요. 예, 대단하다. 오늘 이 시간에 1,300명을 가본 게 지금 처음이죠. 엄청난데요. 처음이라고. 오늘 이 인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이 지금 나도 좀 가능한가요? 부담스럽네. 이게 너무 무슨 많이 원래 받으셔서. 무슨 다른 코너였다면서? 아까 이게 또 혼술. 혼술? 집에 가서 혼술하셔야겠는데 그분? 자, 그렇습니다. 이윤재님, 좋아하는 형이 야 밥 먹자 하니까 안 오 하면서 이제 술까지 챙겨갔다고. 아니 안오는 아니죠. 예. 한국말을 했지 어떻게 안 죄송합니다. 오라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그건 아닙니다. 조롱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어쨌든 예. 일방적으로 스키데스 아이시대로요. 안 오. 한국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한국말 하겠습니다. 술까지 챙겨가는 모질이 동생이라면서. 자, 유유님. 일본은 보따리 풀 듯 계속 언론에 푸는데 우리나라는 자꾸 말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숨기니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요거 뭐 아주 상식적인 지적이죠. 진추한님, 개불, 해삼, 멍게, 홍합, 의문의 일패.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짬뽕님, 아니 이란한테는 항의를 했잖아? 근데 왜 일본한테 항의를 못합니까? 네. 이런 지적도 있다는 거. KH님, 친구하고 싸우면 계속 사이가 나빠야 하냐고. 이제 요런 게 이제 국민의힘의 소견인 것 같다. 찬란한 새벽님, 저 이재명 대표 지지자인데요. 신인규 씨 괜찮네요. 진영을 넘어 칭찬받는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지금 매우 부끄러워하고 있군요. 얼굴 빨개졌는데. 너무 어색합니까? 얼굴 빨개졌는데. 아니, 우리 저기 칭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한 이것이 진정한 거고. 협치 아니겠습니까? 저희 네. 방송을 보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조차도 갑자기 임세은 씨 괜찮네요. 이래버리면 이게 우리가 협치를 이루는 겁니다. 네, 그런 협치가 정치가 별거예요? 돼야 그런 정치가 좀 돼야 되죠. 그렇죠. 이제 그런 정치가 없어. 윤석열 지지자 여러분, 예. 저는 항상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다닙니다. 그래도 영상 편지 많은 왜 좀 그래? 부탁드립니다. 왜 그래? 그만하세요 영상 누님 편지를.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저 하나만 말씀 보태면은 예, 못해주세요. 이게 전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네. 친구 관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외교를 자도 이번에 친구 관계 비유를 해보자면은 네. 친구 관계 속에서도 일방이 할 말 못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소극적이거나 누가 얘기를 하면 상처받거나 네. 해서 말을 못하면서 이게 마음에 짐을 쌓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 관계 결국에 깨집니다. 그러니까 친구 관계에서도 좀 할 말은 하고 야, 네. 왜 이런 건 이렇게 해 이렇게 주장할 건 주장을 해줘야 건강하게 서로 관계가 보완되면서 가는 건데 네. 지금 한일 관계는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친구 관계라고 했지만은 우리나라는 지금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가면 저는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장기적으로 만들기가 매우 어렵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게 예. 지금 그 친구 관계로 비유를 한다면 이게 딱 동격인 친구 관계가 아니라요. 그냥 딱 어디 하나 호구 친구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빵 사와, 뭐 사와, 돈 내놔. 그게 셔틀이네. 예. 빵 셔틀. 그게 그래서 셔틀 외교인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나쁜 네. 거예요. 뭐 없어? 야 더 안 나쁜 줘? 거죠. 야, 돈 빵을 내놔. 사오라고 너 시키면 이거 안 지갑 되지. 좋아 보이는데 내놔. 신발 좋아 보인다? 내 건데? 내놔. 못 네 주죠. 거? 네 거 어디야? 원래 내 건데. 원래 내 거였어 그거. 제 거예요. 원래 라고 네- 말을 원래 해야 내 되는데 말을 거였어. 못 한다는 거죠. 아니 다 내놔. 피디님 우리 이거 고정 가면 안 돼? 난 너무 재밌는데. 우리 고정 좀 갑시다 이거. 이거 목요일 우리가 근데 먹어버리지. 너무 뭐. 시원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너무 말을 이렇게 너무 막 한 것 같아가지고. 아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잘하고 있어요. 괜찮습니까? 지금 우리 PD가 댓글을 줬어요. 12시 방송에서 오랜만에 깔깔 웃는 중이라. 성국권 본부장님 무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근데 제가 아니죠? 보수주의자 아닙니까? 이렇게 좀 경쟁의 원리를 좀 도입해야 그렇죠. 발전합니다. 우리 또 시장주의 사람이 우리 맞아, 시장주의이기 맞아. 때문에 좀 경쟁을 경쟁으로 해야. 가야 됩니다. 무슨 경쟁을 좋습니다. 해야 마음하나님, TJK님, 꼬꼬댕님, 유영선님, 우리 도로시님, 애정 어린 조언들 많이 주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요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그럼 요거 한번 짚어봅시다. 네. 아니 일본 정치인은 초당적인 정치를 해서 부럽다. 네. 한국 야당이 부끄럽다고 이제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이? 네. 맑고 향기로운 삶님. 과거를 잊은 민족의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윤 대통령의 이 비공개 발언. 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가시죠. 저도 야당으로서 지금 야당으로서. 대한민국의 야당에 가자. 있는 사람으로서 일본의 야당은 당연히 좋죠. 선물 보따리가 왔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기시다가 지지율이 엄청 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를
얘만 혼자 먹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야당도 같이 숟가락 얹어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번에 외교 잘했다. 잘했다고 같이 숟가락 얹어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초당적 협력하는 건 당연하죠. 일본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나라 야당 부끄럽다? 아니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뭘 갖고 왔어야 우리가 숟가락 얹고 잘했다 칭찬을 하지. 이렇게 다 뺏기고 오고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있고 도대체 무슨 얘기한 거냐 어디까지 얘기한 거냐 여러 가지 의문과 질문을 하고 있는데 대답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야당은 당연히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의 의견을 국민이 이런 의견이 있고 이런 것들 궁금해한다. 빨리 정부나 대통령 대답을 해라. 어떡할 거냐? 진짜 독도 얘기 있었냐? 이 해산물 어떡할 거냐? 그럼 묻는데 그 묻는 거 갖고 협치를 안 한대. 초당적 협력 안 한대.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온 거에 대해서 야당이 아이고 잘했습니다. 잘 뺏겨 오셨어요. 그래요? 뭘 더 드려야 될까요? 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한번 초당적 협력 해봤나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야당 대표 한 번이나 만났습니까? 지금 1년 됐어요. 집권한 지. 1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야당 대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서는 무슨 협치를 얘기하고 초당적 협력을 얘기합니까? 게다가 지금 민주당은 제1야당이고 거대 야당이에요. 과반을 넘게 한 거대 야당이에요. 제1당.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하든 대통령이 뭔가를 하고 싶으면 입법 절차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야당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은 야당 잡겠다고 야당 대표 죽이겠다고 저렇게 온 정부와 그 법무부와 검찰이 난리 피우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심정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초당적 협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서는 야당 협력 안 해준다? 그러면 이건 명백하게 이거예요. 어디 깡패가 누구 하나 딱 때려놓고 야 이 새끼야 때려놓고 아프지? 야 너 나랑 어디 저기 같이 갈래? 우리 집 갈래? 놀러 갈래? 너 좀 돈 있냐?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주겠어? 어떻게 해주겠어? 아니 무서워서 가나? 너무 예시가 이상했나? 아니요 괜찮았어요. 네. 실컷 때려놓고 우리 보고 협력 안 해준다고 하면 그 어떤 야당이 바보도 아니고 합니까? 그리고 그렇죠. 지금 사안 자체가 우리 국익에 불리한데 그거를 협치란 이름으로 퉁칠 수는 없는 거죠. TJK님 골목대장 임세은 교수. 뭐 이제 이런 말씀 주시고 윙크 부인님 지금의 여당은 하고 싶은 게 없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관련해서 협치와 관련된 댓글을 주고 계신데 투민스님 야당 관련 인사들은 전혀 이제 만나질 않으니 실제로 최근에는 뭐 이제 그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를 만나는 일은 있었습니다만 네. 대통령이 뭐 어쨌든 만나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저는 말씀 들으면서 참 반박할 게 없네요. 이거는 뭐 다 100점짜리 다 반박할 게 없어요? 없어서 그래요? 100점이야? 덩어리처럼 그래요?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뭐 지금 협치 때문에 굉장히 서운해하시는데 제가 위로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같은 당에 있고 심지어 전 표까지 줬거든요. 네. 야. 저는 뭐 만나지도 않은 게 아니라 선물도 못 받았습니다. 선물이 아니라 폭탄 주지 않아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가짜라고 그 손가락질 아니 그 당하면서 있잖아요. 당직자들한테 이게 주는 거 있어요. 막 그런 것도 저는 못 받았기 때문에 뭐 야. 제가 선물을 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 또 신인규 협치까지 변호사 갈 것도 없다 신인규 이거죠. 변호사가 그 같이 버스 타고 그 뭐였죠? 열정열차. 열정열차까지 제가 전국을 2번 도는 기획하고 그리고 이 얘기도 해주세요. 선관위 대변인, 네. 제가 이재명 특위 대변인. 네. 대변인도 3개나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한 0.8%는 제가 갖고 왔을 거예요. 했는데 그러니까. 개무시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개무시까지는 아니고 개무시잖아요. 같은 당 안에서도 지금 네. 손을 안 잡고 마이웨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도 서운할 수 있지만은 조금 서운함의 강도가 요 안에 있는 사람이 더 서운할 수도 있으니까 그치. 살짝 위로를 제가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저희는 그러니까 이게 친분 관계로 지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여야가 함께 합의하고 협치를 해야 국민적 삶에 좀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당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에 안 든다고 어디 윤리위 해부시켜 날려버려. 그다음에 뭐 아무 말도 하지 마 해. 그다음에 선거 나가려고 한 사람들 룰도 주저앉혀. 룰도 바꿨죠. 주저앉혀. 룰도 바꿨다고. 그 룰도 바꿔. 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 사람만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고 근데 나머지 이제 그 이외에 이제 이번 떨어진 사람들 니네 다 뒤졌어.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과연 국민의 삶에 뭐가 도움이 되겠냐. 네. 본인이 절대 신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잘한다고 쳐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그럼 본인이 절대적으로 신도 아니고 실수도 있을 거고 못하는 것도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조금이라도 이걸 모아서 바른 길로 가는 게 국민께 더 좋은 방법인데 지금 내가 마이웨이 내가 제일 오라 난 검찰총장 때 내가 말한 건 짱이었어 너네들 다 피해자 이런 식의
정치를 하는 게 국민께 뭐가 도움이 저기 되겠나. PD님 앞으로 패널을 이렇게 붙이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반박을 할 수가 없게 자꾸 이렇게 맞는 말씀을 계속 아니에요. 이제 하셔가지고 가끔 토론이라는 거는 동의와 협치가 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이러다가 자꾸 저한테 뭐 빡친당 가입하라고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빡친당 환영합니다.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말을 마치면 네. 한국 야당 부끄럽다. 이게 부끄럽다라는 말이 뭔가 좀 한국 야당 이상하다 이런 약간 좀 부정적인 그렇죠. 평가를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한국 말적으로. 네. 저는 이게 한국 야당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윤비어 청가를 부르는 일부 세력들이 있어요. 네. 전 윤비어 청가 부르는 사람들이 좀 부끄럽습니다. 냉정하게. 저는 솔직히 저도 뭐 이 자리만큼 이 사안만큼은 동의하는 게 저는 집단으로 이성이 마비된 조직인 현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핵관들은 우리나라 정치를 좀먹는 존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여의도와 이 정치 쪽에선 사라져야 될 분들이고요. 네. 계속 그렇게 사람에게 줄대고 빨대 꽂아가지고 자기의 입신양명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국민한테 세금 받아가지고 일할 필요 없어요. 사라져야 됩니다. 이거는 뭐 그러니까 저의 비판은 매우 초당적이고 매우 상식적인 부분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네. 자 오마이갓님 2만 원 후원 감사드리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세 분이 다 해주시니 오늘만이라도 숨 쉬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펑님 합리 보수는 대화 가능 패널이다. 마음 하나님 저에게 엄지척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잉업방 판님 신인규 변호사님 빡친당 입당하세요. 풍우님 신인규 씨는 보수 패널 치고 비판해야 할 건 잘하는 편이라면서 스픽스는 장성철보다 신인규를 키워라. 아니 맞습니다. 같이 저는 동반성장하고 있어요. 네, 저 새싹이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기술 탈취 당하지 말고요. TGK님 오늘 토론은 토론이 아니라 동반 토로 같아요. 토로. 동반 토로 같아요라고 니은만 뗀 거네요. 말씀 주셨고 제일 재밌는 댓글이 여기 있습니다. 김경자님. 뭔가요? 나 이거 너무 웃긴다. 신인규님 빨리 결혼해서 아이 3명 낳아요. 이거 너무 아니 슬픈데? 왜 지금 왜 갑자기? 신인규의 결혼과 출산까지 응원해 주시는 겁니까? 네. 아니 근데 순서를 밟아서 해야죠. 연애도 하고 소개팅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혼도 하고 상견례 하고 아기도 3명을 낳아야 되는데 예. 어떻게 바로 애를 3명을 바로 할 수는 없죠. 그거는 예. 순서를 근데 잡아야죠. 그렇지. 우리 사랑의 이별님은 BBS도 보시나 봐. BBS. BBS 불교 방송 라인업이 오랜만에 뭉쳤다. 네. 임세은 맞아요. 신인규. 지금 두 분 다 BBS 하세요? 아니 그동안 같이 진짜 했었는데 6개월 동안 같이 저희가 했는데. 너무 이게 궁합이 잘 맞으니까 찢어놨어요. 분반했습니다. 분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찢어놨어요. 궁합 잘 맞는 사람들은 또 가져가야죠, 피디님. 네. 그죠? 오늘 홈런 한번 쳐야 못 돼. 박아요. 그치? 오늘 저기 전기한 대표한테 전화해가지고 다음 주 목요일도 당장 못 박아주세요. 아니 저희가 5일 다 달라는 게 아니니까 요 하루만 그래 목요일만 한번 하루 다 하는 달라는 게 건데 아니잖아 뭐. 우리가. 아니 반응이 너무 좋네. 이 시간에 1400 귀합니다. 네. 1400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홍사백 진짜 와. 네, 좋습니다. 아무튼 이 야당과의 협치 부분은 이게 전직 대통령들이 실제 당선되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조차도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을 그러니까 당선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만났고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당시 야당 대표를 바로 만났어요. 네.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보시면 아마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했을걸? 이렇게까지 안 만나는 대통령이 없어. 그러니까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도 예방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뭐가 그렇게 틀어지고 마음에 안 드는지 문재인 대통령도 예방한 적이 없고 그리고 이제 야당 대표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 어차피 뭐 원로가 되셨으니 뭐 이렇게 인사차 드리러 가도 되고 뭐 합니다만 어쨌든 야당 대표는 어쨌든 이 국정을 같이 함께 이끌어갈 파트너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지. 보면은. 근데 그렇게 파트너에 대해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피의자라서 안 만난다라는 희한 망측한 이야기로 안 만나는데 그러면 지금 사실상 피의자로 추정되는 분과 살고 계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김태효 차장은 그 사람 범법자예요. 그 사람 범죄자잖아요. 이거는 그 사람은 실제로 판례가 범법자입니다, 나왔어. 여러분. 김태효는 범법자잖아요. 대법원에서 군사 기밀을 유죄받은 유출하면- 사람이에요. 유죄받은 군사 사람. 기밀 유출로 유죄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랑 일도 같이 하죠. 그 중요한 외교 사안도 함께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피의자예요. 근데 지금 차관급에 안 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의 논리가 전혀 성립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정치는 법을 넘어서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랄까 논리적 근거를 댈 때 피의자여서 안 만난다라는 근거는 매우 논리 박약한 근거예요. 네. 정치를 하는 사람
에게는 논리박약해. 특히 대통령일수록 맞아요.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 왜냐하면 피의자여도 대화의 대상으로 열어놓고 하는 것이 정치이거든. 그 피의자를 실제로 참모로 쓰고 있잖아. 피의자가 아니라 범법자를 쓰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표현 쓰면 안 돼. 저는 요거 헌법 조항으로 그냥 읽어드리면 예. 헌법 69조에 대통령 선서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대통령 취임식에서 손 이렇게 하면서 선서하시잖아요. 그렇죠.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그러니까 선언했으니까 헌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66조 1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라고 돼 있어요. 원수. 맞습니다. 이 원수가 뭐 나쁜 원수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국가를 통합하고 국민을 서로 싸우는 사람들 말리거나 서로 사이 나쁜 사람들 이렇게 조정하는 이런 역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국민 통합적 기능이 대통령의 가장 일책무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떠한 뭐 업적이라든지 어떠한 거대한 뭘 할 것이 아니라 일단 국민들이 대선을 치르면 쫙 나눠져서 한번 싸우잖아요. 싸우면 대통령이 취임이 되면 더 반대 사람들도 만나고 달래주면서 서로 위로하고 국민들끼리는 싸울지언정 대통령은 누구 편도 들어서는 안 되고 맞습니다. 서로 이렇게 통합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부족하지만. 예. 근데 지금은 보면은 뭐 문재인 대통령도 전 국민통합적 기능 잘 못했다고 보지만은 윤석열 대통령님은 제가 그냥 냉정하게 봤을 때 조금 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은 한 40%로 이렇게 마지막에 끝나셨지만은 윤 대통령님은 지금 1년 차 때부터 30% 중반이니까 아마 5년 지나면은 제가 볼 때는 한 25%에서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임기가. 5년까지 안 갈 것 아니, 제가 같은데요. 볼 때는, 아니, 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뭐 얘기하면 자꾸 자기 위주로 깔때기를 꽂으시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25%짜리 대통령으로 남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 4분의 3은 저쪽에 가 있고, 4분의 1만 갖고 국가 운영을 하겠다? 그렇지. 완전히 국가는 두 동강이 뭐예요? 네 동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영상편지로 저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 올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자, 올라간다, 골든님, 신변 다 좋은데 문재인 물타기 좀 하지 맙시다. 허브향기님, 윤석열 대통령님 하고 이제 크크크 주셨는데, 자, 근데 이거는 물타기가 아니고요. 물타기는 지금 아니고 솔직하게.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인 신규 변호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못한다. 근데 지금 집권이 1년이 안 됐잖아. 1개월 남았나? 2개월도 안 됐잖아. 근데 지금 부끄러워야 될 거는 본인이 얻은 득표율보다도 못한 여론조사의 국정 지지도를 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그거에 안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이제 대구 쪽에 대구 경북 쪽 여기는 이제 뭐 사실 뭐 누가 그러잖아요. 빨대만 꼽아도 뭐 국민의힘이 되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제 정말 열정적으로 지지를 보내주시는 곳이죠. 특히 뭐 어느 대통령이든 지역 기반이죠. 네, 지역 기반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에 이제 전국적으로 아무리 그 보수당에 있는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아도 이거 여기서 대구 경북에서 올랐던 걸 약간 상쇄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대구 경북이 심각한 게요. 국민의힘 지지도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10%가 낮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뭐 이런 분은 대구 그 정당의 지지도보다 최소 20% 이상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도 보다 보니 좀 이건 진짜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좀 나 하나만 더. 그게 갤럽 조사인가 그랬거든요. 지난주에 네, 보니까 네. 충격적이었던 게 네. 2030 표심으로 우리가 이번에 이겼다라는 건 다 인정해요. 물론 12%인가? 물론 그 2030의 표심을 이준석 대표가 불러왔냐 안 불러왔냐는 우리 당내에 논점이 있지만 어쨌든 그 표가 와서 이긴 건 맞거든요. 근데 지금 놀라운 거는 20대 지지율 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7%.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13%. 그러니까 이게요. 13%라는 것은요. 10명의 20대 중에서 지금 국민의힘 좋아하는 사람 손들어. 그럼 10명 중에 1명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우리 장예찬 최고 후보가 아니 후보가 아니고 최고위원이죠. 좀 잘 새겨가지고 잘 하세요. 왜냐하면 1.3명이 좋아한다니까 지금. 장혜찬 그거 뭐냐 이거 부릉부릉 하느라고 바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 지지율에 대해서 이걸 신경 안 쓰면은 아니 그동안 50몇 프로가 지지해서 우리가 대선을 이겼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지금 지지율 조사해 보면 10%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 아니에요. 많은 거죠. 그 사람이 문제지 사실은. 근데 윤 대통령께서도 문제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말만 듣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는 문제 있다고 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의 말은 약간 너는 저기 뭐 다른 진영에서 왔냐 뭐 이런 얘기고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명언이지만 문제가 문제인 걸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집에 가야 돼.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를 근데 들면 그 양반이 심지어 전당대회에서 김기현보다 더 많은 득표를 했어. 그렇지.
그러니까 망할 거야 이제. 자, 아니 이게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가 어디 직장을 가면 야 어디 가면 약간 그 우리가 뭐 사이코 질량의 법칙이라고 해서 어딜 가든 사이코까지 얘기를 해요. 아니 그냥 우리 직장인들 사이에 그래요? 나온 얘기 사이코 질량의 법칙이라고 그치. 해서 어딜 가든 사이코는 똑같다. 사이코가 한 명은 있어요. 아. 근데 내가 어딜 갔더니 아무도 사이코가 없어. 그래서 아이고. 근데 그 사이코는 나였던 거야. 아, 그 약간 질량 보존의 법칙 같은 거. 질량의 그렇구나. 모델 그러니까 법칙. 본인들이 모르고 있구나. 네. 지금 모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상한 걸 몰라. 아, 제가 뭐 이상하다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지만은 그걸 뭐 사이코까지 얘기하는 네, 거는 아니 뭐 예, 저는 뭐 뭐 집단으로 법칙이라고 하죠. 예시입니다. 예시. 저는 뭐 집단으로 이성이 마비됐다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사이코패스, 사이코 뭐 이것이 집단 이성 마비여 어떻게 등치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정도로 약간 좀 맛이 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정도로 민심에 둔감한 사람들. 이렇게 아, 얘기하는 게 우리 신 대표는 너무 점잖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바로 세울 수 없어. 민심 둔감이 아니라 그래가지고는 민심을 외계인을 만났을 때는 민심을 개무시하는 사람들. 민심에 무감각한 사람들 이렇게. 외계인들이 외계 무기를 가지고 반이성적으로 테러를 할 때는 우리 지구인들이 그만한 무기를 갖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나가지고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안 돼. 아주 그냥 막 쏴대야 돼 그냥. 나발적으로. 아니 근데 여러분들 1,500분이나 와주셨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끝날 야, 때까지 이게 더 보시는 거예요? 신기록이야. 이건 신기하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앞으로 야. 만약에 오늘 2,000명 넘어가면은 제가 여기서 춤을 추겠습니다. 야. 아 진짜? 제가 진짜 공약 드립니다. 와. 이 짧은 시간에 500명이 더 들어오면은 제가 저는 5,000명 되면 저도 추겠습니다. 이 이거 5,000명 되면은. 의자에서 제가 그 뭐지 브레이브걸스 롤린을 추겠습니다. 어우 보기 근데 흉할 것 그러면 다 같은데 구독자 떨어져 나와-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보기 싫어서 나가는 거 우리 아니야? 여러분들은 집단으로 이성이 마비되지 않으신 분들이라서 합리적으로 좋아해. 네. 좋습니다. 근데 진짜 끝에를 더 보시네요. 많은 분들이. 아 영식님 이곳은 빡친당이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뭔가 빡친당 텐션이 비슷해졌어 저도 우리. 지금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요즘 하도 텐션이 올라가 있어서 주체를 못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하나 합시다. 그 국회에서요 조정훈 의원이 네. 이런 그 저기 뭐야 그 입법이었어 개정안이었어? 나 그거 네. 까먹었는데 네. 이주 노동자를 아까 우리 여러분들 알려주신 내용이었는데 조정훈 100만 원? 의원이 입법 발의를 한 게 있어요. 이주 노동자를 데리고 여러분들이 좀 댓글 올려주신 부분이 정확하게 팩트를 얘기해야 되니까 딱 찾아보고 얘기할게요. 네, 네. 나도 까먹었어 이게. 조정훈 이분 얘기하는 거 좀 언론에 실어주지 마세요. 월 네. 100만 원 외국인 가사 도우미 법안이에요. 네. 개정안인데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외국인 가사 근로자에게 월 100만 원 수준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월에서 200에서 300만 원이 드는데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월에서 38만 원에서 76만 원이래. 네. 근데 월 100만 원 외국인 가사 도우미 법안을 개정안으로 발의를 해서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육아 도우미 정책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책 건의를 한 거를 따와서 저출산 해결하는 방안으로 월 100만 원으로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쓰게 하자. 이게 이제 법안이에요. 이게 진짜 여러 가지 이게 문제가 있는 게요. 여기 첫 하나가 번째, 있고. 첫 번째 음. 월 100만 원으로 가사 도우미 쓴다? 지금 이건 일단 가사 도우미 아까 뭐 안 써보신 분들이에요. 지금 뭐 육아까지 해주면 한 300 정도 받으십니다. 아이 돌봐주고 가사 같이 하면 그러면은 300 정도 가만히 있으면 받는데 이 우리 업체 통해서 받으면 근데 저분들은 어디서 그러면 나머지 200은 어디서 채우나요? 세금으로 채우나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이건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인권을 인권을 침해하는 거죠. 저거야말로 강제 노동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신 대표는? 저는 근데 일단 그게 뭐 액수에 대한 문제도 뭐 타당한 지적이기도 한데 음. 왜 저런 정책을 근데 외국인한테 먼저 저는 포커스를 맞추는지도 조금은 의문이네요. 저도 그러니까 차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차별이죠. 차별인 건 이제 금액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러는 것이고 왜 외국인이라는 거를 왜 꼭 특정을 해야 되는지도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한민국 사람들도 뭐 육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왜 외국인한테 딱 그 포인트를 맞췄는지는 그 음. 의도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저는 저 외국인이라는 말에 굉장히 심각한 사대주의 사상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어허. 예를 들어 저 외국인이 미국인이야.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인이야. 이주 노동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네. 뭐 베트남, 네, 이른바 뭐 이런 베트남, 분들에 뭐 대해서 중국, 캄보디아 네, 뭐 이제 이런 이렇게 이른바 동남아에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특정한 거 아니냐고요. 저 말 자체에 심각하게 차별이 담겨 있다. 또 짧은 논평으로 얘기하면서 하나 더 하자면은 국민의힘에서 이게 추진하려고 하는 이 정책 중에 하나가
그 아이 셋을 낳으면 군대를 안 보내주겠다. 뭐 그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전 좀 뜬금없던데. 그거 들어보셨어요? 네,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떠셨는지. 그러니까 애를 셋을 낳으면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가게 20대에 아이 셋을 그러니까 낳으면 20대, 그러니까 30대가 되기 전에 네. 아이 셋을 낳으면 그 남편의 군대를 면제해주겠다는 정책이거든.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아마 출산율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누군가 아이디어를 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예를 들면 재벌집 아들이 있어요. 네. 걔 군대 가기 싫어. 맞아. 그래서 걔는 이제 결혼도 바로 할 수 있잖아. 그 친구는. 그럼 그 음. 친구가 바로 결혼해서 애를 셋을 셋이나. 낳습니다. 예를 들어. 그럼 그 친구는 군대까지 면제받으면은 애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군내 의무가 면제되고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도 지금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이 돼야 할 수 있는 현실 여건 속에서 이건 좀 약간 빈부격차의 문제도 분명히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산율 정책을 이렇게 좀 나이브하게 정책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저한테 정책을 내라 그러면은 저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저출산 문제 아기 낳는 거 빼고는 다 국가가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덧붙여서 대한민국의 인구가 초저출산, 초고령화, 초인구 집중 요 세 가지가 문제거든요. 인구 분산 정책을 써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려면 저는 지방 분권 정책도 적극적으로 써서 인구를 좀 흩뜨는 이런 정책을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뭐 돈 주고 군대 빼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근데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 기사 저희가 2개 던져드렸잖아요. 조정원 의원이 개정안 발의한 거와 더불어서 국민의힘에서 아이 셋을 낳으면 뭐 30세 전에는 이제 남편의 군대를 면제해준다. 남자의 군대를. 좀 이상해.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구나. 고등학교부터 애 낳으라는 거야, 조재현님. 20대 같은 소리 하는 20세들이 아이고 이건 읽어드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김길수님, 도우미는 네가 해라 조정훈. 그리고 주가 조장님, 부자들 군면제. 예, 그리고 알리3CS님, 강약 약강이 한국의 국민성 원칙이란 없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그 외국인의 그 표현에는 혹시나 이주 노동자들 뭐 다른 분들에 대한 무시가 깔려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요 비판을 해주신 것 같고 이윤재님 가사 도우미 100만 원 하면 직장 월급도 100만 원 됩니다. 이제 이런 비판 주셨고 골드님 혹시 일부 다처제도 인정해 주나요? 원나잇 활성화 뭐 이런 말씀까지 골드님이 댓글을 되게 재밌게 주시는 분이시고요. 유튜브 와플님 시대 전환이 아니라 시대 조작 아닌가?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조정훈 의원님 아이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또 아이 있으신 분 입장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이런 정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아이 출산율이 가장 높은 그 지자체가 세종시입니다. 세종시. 2명이에요. 네, 2명. 우리가 지금 0.59명이거든요. 한 가정이 낳는 아이가 0.59명이에요. 그러니까 두 집 걸로 한 집은 안 낳는 집이에요. 근데 지금 2명, 세종시는 2명인데 세종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가장 쉽습니다. 왜 아이를 낳냐? 안정적인 직장과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 딱 그 2개입니다. 그다음에 교육. 그러니까 안정적인 교육, 공교육 체계가 잘 돼 있고 아마 세종시가 공무원이 많이 살다 보니까 공무원 어린이집, 그다음에 초등학교 이런 데 잘 돼 있고 또 공무원이 또 대출도 칼퇴근이 나오잖아요, 대출. 그런 것도 되고 칼퇴근도 또 가능하고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아이를 뭐 편안하게는 않겠지만 둘을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된다는 거죠. 그런 기반을 다른 지자체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근데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아기가 둘입니다. 근데 둘 낳으면서 너무 어려웠던 게 뭐냐면요. 제가 직장을 6시에 나가서 출근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그럼 퇴근도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또 플러스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그럼 아니면 제가 이제 아이 돌봐주는 시터를 고용해야 되고 하는데 그것도 너무 비싸요. 돈이 부담스러워. 네, 돈도 부담스럽고 믿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나라에서 해준 건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뭐 이렇게 공무원 교육도 받고 하니까. 네. 근데 불특정 다수한테 제가 이제 우리 아이를 맡긴다 하루 종일. 이제 그런 것도 좀 염려되고 뭐 돈도 문제고.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않는 생활 자체가 그래서 아이를 안 낳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생각이 되게 비슷한 게 저는 그래요. 뭐 말씀하신 거 동의하고 결국 대한민국 사회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애를 안 낳는 겁니다. 아니 낳았을 때 최소한 나만큼의 삶의 뭐 만족도 그렇죠. 이걸 느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야 애를 낳는 것인데 지금 애를 낳으면 이 애는 친구도 없을 것이고 이 애 혼자서 너무 미래에 부담해야 될 부담이 너무 많다. 그리고 애 키우는 것도 부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애를 안 낳는 거고 그게 오히려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소멸되는 사회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종시 모델 말씀하셨는데 이 세종시를 전국에 광역으로 5개를 만들면 됩니다. 네. 그럼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중앙정부가 다 할 수 있습니까? 권한을 적극적으로 지방에 이양을 하고 이 지방정부들도 경쟁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들을 만들면 그 안에서 인구들이 찾아갈 거 아닙니까? 살기가 좋고 지원금도 주면. 그럼 저는 이거예요. 결국 아이 낳는 거는 나라가 낳을 수는 없잖아. 네. 사람이 낳아야 되니까. 예. 아기 낳는 것만 국민들이 하면 나머지는 국가가 다 돌보겠다는 마음으로 저는 정책을 접근해야 되는 맞아요. 것이지 요거 찔끔 군대 빼주고 이거 찔끔 뭐 외국인 노동자 써가지고 뭐 100만 원 뭐 이런 얘기 지금 하는데 전혀 이게 공감도 못 얻지만은 실효성이 의미도 없죠.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아이 낳으면 얼마 주겠다 이런 정책 있잖아요. 이거 폐기돼야 되는 게요. 전 돈 주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미래 세대가 부담이 돼서 지금 애를 못 낳고 있는데 미래 세대의 부담을 먼저 땡겨다가 현직 정치인들이 돈을 뿌리면서 애 낳으면 돈 주겠다. 아 무슨 애를 돈으로 흥정하고 거래합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애기 낳아서 길르면 그 돈보다 더 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줄 거면 더 주든가 차라리. 그러니까 돈 뿌려가지고 애를 낳게 만든다라는 발상 자체를 저는 바꾸지 않으면 전 이거 굉장히 출산율 문제 풀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일단은 저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 애 셋을 낳게 하는 그런 주문도 있고요. 조현수님, 애 셋을 낳는데 왜 아이 엄마한테 혜택이 없냐? 김경전이 무슨 장난하냐? 정윤아님, 일자리나 창출해라. 이제 이런 비판을 주셨고요. 우리 정부의 이번에 그 69시간 근로 개편, 이제 이 부분을 오락가락하는 걸 보면서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이런 정책들을 개발하고 발표를 하실 때 제발 좀 수기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현실성이 없어도 너무 없는 이런 탁상공론으로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습니다. 가끔 되게 깜짝깜짝 놀라요. 이거 20대에 누가 공감을 해? 20대에 애 셋을 낳으면 그럼 20대에는 뭐 어떡하라고? 20대 청춘은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자, 여러분. 2,000명이 안 돼서 저는 오늘 춤을 못 췄고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 목요일에 오셔가지고 저희를 춤출 수 있게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1,400분 현재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대화창에는 지금 또 안진골 당원님께서 사회 경제적 고통을 해결해야 출생률이 올라간다면서 등장을 안 하는 데가 없네요. 등장을 우리 안 하는 데가 안진걸 구독자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주 재미나게 정치현안 직설을 해봤습니다. 임세은 빡친당 대표이자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리고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신인규 대표와 함께 재밌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재밌었죠? 하나를 더 못했습니다. 예. 유튜브 임세은 식당. 식당 채널의 사장님입니다. 예. 그럼 자 우리 저 임세은 시방쇼도- 식당으로 좀 와주세요. 예.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자 시방쇼도 저는 뭐 시사방망이 쇼, 시방쇼도 오늘 또 저녁에도 있기 때문에 많은 또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초당적인 대화들 많이 해서 남들은 못하는 협치를 저희가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정치현안 직설 목요일 시간이었고요. 신인규, 임세은 그리고 저는 박영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